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수영구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국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견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 질의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 미래전략국 일자리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 날까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인데요. 사실은 제가 망미중앙시장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보고 개별 질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사업이 지금 11면에서 11면이 더 증설하는 사업이죠. 예, 조선민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 8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억 4천에서 5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망미중앙시장에 22면을 예시로 뒷장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추석 때 그리고 설날 때 망미중앙시장을 갔을 때 주차장이 이제 그 화장실 옆에 작은 자투리 칸 같은 화장실, 그 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차량이 그러니까 자리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계속 줄지어서 들어가서 나오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앞은 주택가여가지고 불법 주차 차량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다니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의 선이 이미 기획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설계를 실시하고 나서 22면을 옆면과 같이 지을 때는 혹시 그 선에 대해서 재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11면도 같이 해가지고 할 때 그 선 같은 거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칸은 각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좁아가지고 거의 다 차량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오토바이들만 줄지어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망미중앙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망미중앙 상인회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부서 스마트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님, 박상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시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사실은 좀 많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 같은 부분에는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제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에 조금 중점을 둔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용역에도 이제 부서에서도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용역하는 곳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용역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용역 업체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김태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해피 챌린지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수용 망미 사업은 저희 구는 그 로컬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용역을 끝내면 사업비가 20억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는 그 로컬 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심의가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의견을 담을 예정이고요. 사업 초기에 위원님하고 의논을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기간이라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간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동을 통해서 주민들 또 여기는 상업하고도 좀 상가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제목 자체가 해피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좀 그 지역에 있는 수영이나 망미권의 사람들이 정말 조금 행복하게 이 챌린지에 동참해서 같이 뭐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보면은 이제 휴먼 브릿지도 개통을 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뭐 로드로 이어져서 조금 문화 생활을 향유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방향이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조성 사업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본 사업 자체는 시에서 23년부터 27년까지 지금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 사업으로 7개 생활권에 총 5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저희 해피 챌린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99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을 거쳐서 20억이 투입이 돼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네, 15분 도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7월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넣었을 것이고 그때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거의 4년이 끝나고 있는 시점에 예산을 내년도 따지고 보면 27년에 내려오니까 약 5년 뒤인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 22년도에 사업을 내었을 때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같습니까? 이 해피 챌린지 사업은 저희들이 그 구에서 어떻게 이제 제안을 공모를 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안을 내긴 했지만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사업에 안이 들어갔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범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때의 그 부산시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수영 망미 쪽에 피콘 그라운드와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역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수영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시설적인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 망미 지역에 이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중간에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핸들링을 해왔습니다. 쭉 여러 가지 안을 내었었는데 저희들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는 51개 사업이다 보니 주로 이제 그 주 사업, 시범 사업 아닌 사업들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구는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만 올해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지금 상황을 반영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인 만큼 사실상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비콘그라운드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랑 뭐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휴먼브릿지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사업을 방향을 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걱정인 것은 사실 내년도에 20억이라는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 돈에 비해서 5,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이 20억에 대한 걸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5,500을 잡아놨다는 것은 또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에게 수익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에 딱 맞게 최적화돼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20억의 예산이 앞으로의 미래의 망미와 수영 생활권의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하면 5,500이 조금 작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해봤다는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 그 업체랑 잘 논의하셔서 저희 수영구의 앞으로의 미래의 15분의 조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만약에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임기 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임기 내에서는 내용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사업비가, 용역비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억 사업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하고 실시 설계가 같이 된다고 하면 그 용역비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설계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다시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이 정도에서 기본 안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마무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성과품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제 차기 구성이 되면 그때 설명도 드리고 그 전에 된다면 미리 의원님들께도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미 약간의 뒤처짐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는 지금 15분 도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영구는 10분이나 5분 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진 만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스포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숙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경영사업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SUP 체험교육 지원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정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한리 SUP 체험교육비 지원 사업은 우리 국 관내 SUP 샵을 통해서 SUP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객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그리고 샵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SUP 뭐 체험이나 이벤트 사업과는 달리 그 스포츠 투어리즘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우리 국 특화 사업인 SUP를 홍보할 겸 그리고 그 SUP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의 사업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은 6월에서 11월 돼 있는데 요 기간에 지금 5천만 원을 예산을 쓴단 말이죠. 네. 사업 운영 기간은 9월에서 11월로 잡았습니다. 우리 SUP가 성수기 7월 8월에는 이용객이 많은데 그 9월부터는 SUP 체험 인원도 약간 줄어드는 면도 있고 작년 연간 SUP 체험 인원이 약 17,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그 9월에서 11월 정도의 예상 인원을 4,000명 정도로 잡으면 사업 대상 60% 정도를 해서 2,500명에게 그 체험비 4만 원의 반값인 2만 원을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2,200명에 2만 원 지원으로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사업 기간 보면 6월에서 11월 해놨는데 지금 그 실제로 지원하는 거는 비수기 때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원한단 말이잖아요.
사업 기간은 9월에서 11월로. 예, 그럼 그렇게 표기를 좀 해놨으면 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6월에서 6, 7, 8은 성수기니까 지원은 안 해도 사람들이 온다 말씀이죠. 네, 준비 기간부터 포함해서 6월부터 12월로 했는데 지금 계획은 9월부터 11월까지로 3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샵에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지금 얼마죠? 지금 샵의 체험 교육비는 대략 4만 원 정도로 그 페달이나 그 대여비나 렌탈비나 뭐 다른 샤워비하고 다 포함해서 4만 원 정도로 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이 몰라서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 그 4만 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샵에 처음 하는 체험 교육비로 하면은 그 SUP를 들어가는 입문 과정에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페달 대여비나 그리고 그 샤워비나 그 안전요원비나 해가지고 1인당 드는 비용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반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SUP에 입문할 수 있도록 홍보 겸 SUP 저변 확대 이런 데 기여하고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9월에서 11월 사이 비수기 때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 달은 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또 해양 스포츠 특성상 수온도 지금 내려가고 기온도 지금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예산을 50%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와서 교육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기 7월, 8월에는 그 샵에 이용객도 많고 복잡하고 그런 것도 있고 9월부터는 약간 그 체험 그 이용객들이 조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SUP가 그 성수기 동안은 해수욕장 그 구간에는 또 SUP를 이용할 수도 없고 한데 9월부터는 해수욕장 전역을 다 사용할 수 있고 10월 달까지는 더 수온이나 이런 게 더 따뜻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또 그 SUP는 다 이용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수기 이후에 그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다 수온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10월, 11월 되면은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지면은 SUP를 그렇게 50%를 지원해 준다 해서 이용객이 늘어나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9월에서 10월 정도의 작년 대비 월별 인원은 아니었는데 한 달에 1,500명 정도씩 9월, 10월에도 1,500명 이상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더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9월, 10월까지는 SUP도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해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해서 예산을 실제로 10월, 9월 석 달간 비수기 때 예를 들어 50% 지원한다 해서 사업이 활성화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자칫 또 생각하면은 선심성 예상도 될 수도 있고 또 업체에 또 특혜 또 논란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관내 샵이 7개 샵이 있는데 한 업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샵에 다 그 배분을 할 거고 그 샵의 이용객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샵에서 뭐 홍보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이 다 샵에 배분이 될 거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레저 육성하고 해양 관광과 연결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구 샵을 하는데 재정 지원이나 그리고 그 스포츠 투어리즘으로 해서 SUP를 통해서 수용구를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요즘 반값 여행이다, 뭐 관광 활성화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SUP를 통해서 지금 좀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교육비 지원하면서 관광 효과나 SUP 홍보 효과나 이런 걸 거둘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한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실용성 측면에서 또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윤정한 위원님에 이어서 똑같은 걸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 SUP 체험교육비 지원 사업을 보고 사실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하나는 22년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부산시와 저희 수영구가 같이 해서 관광객이 여기 여행사를 통해서 여기서 숙박을 하게 되면 10,000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 숙박한 사람들이 SUP까지 타면 25,000원을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조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프로모션 사업은 그 당시 해양 스포츠계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계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수영구에서 숙박을 하고 SUP를 타면은 그 여행사에 10,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 SUP를 타러 그리고 수영구에 숙박을 하는 사람이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한 번 더 떠올랐습니다. 과장님, 제가 2026년 수영구 SUP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관광 스포츠과 해양 스포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7개 프로그램이 있죠. 이거 다 합산하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네,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로 해양 스포츠계 총 예산은 9억 8,300이고 SUP 체험 프로그램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억 8,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관광 스포츠과만 SUP를 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타 부서 추진 사업은 평생교육과와 그리고 각 동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면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P 대회 추진해서 얼마 정도 예산 쓰고 있죠? 저희? 우리 해양스포츠계에서 대회는 수영구민 SUP 대회, 시장배 전국대회, 구청장배 전국대회 등 해서 7개 대회로 3억 8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해도 지금 7억이 넘는 돈이 SUP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영구에 관내에 굉장히 많은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 체육회에서는 13개의 단체가 있고요. 그 13개의 단체와 동호회들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이나 대회, 그리고 타 부서 사업을 편성을 하니까 편성된 걸 보니까 7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수영구민 대회도 SUP로 하는 만큼 주력 사업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동호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제발 비싼 땅이지만 테니스장을 설치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탁구 굉장히 많은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광안리란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산을 SUP에만 한정해서 쓸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100% 구비 사업들이고요. 지금 이 5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당 2만 원씩을 해서 2,500명에게 주겠다? 지금 혹시 재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더라도 실제 SUP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기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받을 때조차도 SUP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9월, 10월, 비수기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실제로 이게 7개 업체한테 SUP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기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신규 사업을 굳이 찾아서 이 사업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네, 저희 해양스포츠계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들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있는 체험형 사업이고, 그리고 계속 지금 몇 년 차 진행온 대해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험 교육비 지원은 그거와는 다른 성격으로 거듭 말씀드린 전략 사업인 SUP를 통해서 그냥 관광객 유치,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반값 여행 그런 취지를 일단은
받아들여서 그렇게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반값 여행은 왔을 때 본인들이 실효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반값인 거고 SUP는 타는 사람에게만 반값인 거지 반값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반값이 느껴지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좀 성향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수용구 관내에서 SUP를 타는 수용구민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만을 받는 건가요? 네. 그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용구민 제외, 부산시민 제외 이런 근거 규정을 두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한 처음 SUP 입문할 때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수기 때 최종적으로 지금 7개 업체가 있는데 몇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던가요, 과장님? 비수기에 네. 비수기에 그 샵별로 구분은 안 되지만 그 월별 1,500명 이상은 이용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월별로 해가지고 지금 약 5천만 잡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거는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놀랍게도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과 티키타카를 했던 레이저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정말 많은 질문을 드렸고 정말 많은 답변을 주셔가지고 감사했는데요. 레이저쇼가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의 마음이 닿은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굳이 저희가 아직 진행도 하기 전에 예산을 20억을 내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을 받은 상태인가요?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이미 10억이 내려온 네. 거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서 20억을 채워야 되는 거죠. 20억 채. 그러면 일주일에 연간 하늘에 40억,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40억이 터지는 거네요. 40억으로 드론 맞죠? 레이저쇼가 운영되는 겁니다. 드론쇼 20억 터지고 레이저쇼 20억 터지고 해서 총 40억이 1년에 터지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아쉬운 거는 다른 거보다 지금 총 3회에 걸쳐서 레이저쇼를 추진했었는데요. 1, 2, 3회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에 그 드론 레이저쇼로 해서 1차, 2차 두 번 시범 공연을 했습니다. 그 1차는 7월에 그 레이저 6대로 해서 드론과 레이저를 했는데 드론 공연 이후 레이저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연에서는 1차 공연에 대해서 약간 보완도 하고 해서 11월 2일에 그 드론과 레이저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걸 했었고, 대수도 그 60와트, 40와트 해서 14대로 해가지고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5월 2일 날 그 레이저쇼 그 시범 공연 3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60와트로 20대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는 그 레이저와 드론이 완전히 같이 함께 공연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에 이어서 레이저쇼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의아했던 건 사실 1회 때에서 2회 때로 금액적으로 보면 계약 금액은 약 3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데 대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3회를 할 때는 예산은 2배 정도 차이가 안 났지만 대수는 또 2배 차이가 안 나게 또 났었고요. 이 금액에 대한 환산에 대한 약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해도 보면 관람객이 약 36,000명, 3만 명씩 왔다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체류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과연 이 수치도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아마 부산 광안리를 방문하는 모두들, 그리고 그 일부 카페들, 그리고 그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쏘고 있는 18개 또는 30개의 레이저에서 통해서 지금 취합을 한 것 같아서 명확한 숫자를 낼 수는 없는 것도 알겠지만 너무 과하게 많은 관람객이 봤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5월 달에 해보고 그 다음 예산이 내려와서 조금 더 진행이 됐더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더 시범을 해보고 3차의 끝을 보고 4차 때부터 예산을 받아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던데 이 사업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매월 격주 토요일날 드론뿐만 아니라 레이저쇼가 잘 진행이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새로운 광안리에 수놓는 부분이 생겼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레이저
그 시범 공연을 올해 그 한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나 해서 5월 2일로 그 예정이 되어가지고 그 추경 일정과 좀 맞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리허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레이저는 시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았지만 우리가 투자 심사할 때도 그 20억으로 해가지고 그 드론에 대해서 이제 그 차별화 방안이나 그리고 드론에 대한 경쟁력 유지 이런 걸로 해서 시에서 그 10억의 특별 조정 교부금이 교부되었고 저희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억이 예산이 그 드론 레이저쇼 우리 구만의 예산이 아니라 부산의 관광 정책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된 데에는 우리 드론 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레이저 쇼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그 시범 공연 한번 보시고 내년 지금 하반기부터 상설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억으로 실제 준비를 잘해서 또 레이저로 한번 우리 수용구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기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높은 기대감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기대를 하면서 3차에도 꼭 가서 2번을 만약에 상설한다면 2번 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 스포츠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숙주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세무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정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해 없으므로 20분간 정해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시간을 통해 예산 조정한 결과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권진성 의원의 3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권진성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본의원 외 3명이 발의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5,582억 9천만 원 중 일반 회계에서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관광 스포츠과 광안리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외 한 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권진성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서로 상충되므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권진성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거수 또는 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권진성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리십시오. 4명의 위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려 주십시오.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아닌데 반대잖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2026년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대 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회의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의정활동은 수영 구민을 향한 사명으로 달려내온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영구 모든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일궈온 시간이 수영구의 무궁한 발전으로 반드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김갑선 복지정치과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